과거는 교훈일 뿐이다.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조용한 서재의 책상 위에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한 여성이 그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진 속에는 20년 전의 자신이 있었다. 전국 패기 넘치던 시절 첫 창업에 도전했다가 실패로 끝났던 그 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때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아니 조금만 더 과감했더라면. 그녀의 입에서 새어나온 말은 수없이 반복해온 독백이었다. 2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고 후회와 자책은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그녀를 괴롭혔다. 이 여성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다. 우리 중 대부분이 이런 과거의 그림자를 안고 산다. 누군가는 깨진 사랑의 상처를, 누군가는 놓친 기회의 아쉬움을, 또 누군가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실이 하나 있다. 과거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미 지나간 시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우리의 기억 속에서만 살아 숨쉴 뿐이다. 고통은 붙잡을 때만 존재한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한다. 나는 고통 속에 갇혀 있어. 과거의 상처가 나를 놓아주지 않아. 마치 고통이 살아있는 존재처럼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처럼 표현한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다. 고통은 우리를 붙잡을 힘이 없다. 고통은 단지 하나의 경험일 뿐이며 그 경험은 이미 과거에 속한다. 현재에도 그 고통이 계속되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한 선사의 일화가 있다.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다. 스승님, 저는 과거의 실수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스승은 제자에게 돌멩이 하나를 쥐어주며 말했다. 이것을 꽉 쥐고 있어라. 시간이 지나자 제자의 손이 아프기 시작했다. 스승님, 손이 너무 아픕니다. 스승이 답했다. 그럼 놓아라. 제자가 돌을 놓자 고통은 즉시 사라졌다. 스승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가 과거를 붙잡고 있는 것도 이와 같다. 과거의 상처는 더 이상 실제하지 않는다. 10년 전의 배신도, 5년 전의 실패도, 어제의 실수도 모두 지나간 일이다. 그것들이 현재에도 고통을 주는 이유는 우리가 그 기억을 붙잡고 되새기고 반복해서 떠올리기 때문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반추라고 부른다.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 우리는 과거의 기억을 끊임없이 되새긴다. 그 과정에서 상처는 아물지 못하고 계속해서 피를 흘린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 기억을 내려놓는다면 더 이상 그것은 우리를 괴롭힐 수 없다. 과거란 이미 버려진 것. 시간의 본질을 생각해보자. 지금 이 순간에도 시계의 초침은 멈추지 않고 움직인다. 방금 전의 순간은 이미 과거가 되었고 다음 순간은 현재가 될 것이다. 시간은 강물처럼 흐르고 한 번 흘러간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과거란 본질적으로 버려진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저절로 버려진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시간은 흐르고 순간은 지나간다. 어제는 오늘이 될 수 없고 작년은 올해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이 자연의 법칙을 거부한다. 우리는 이미 사라진 것들을 붙잡으려 한다. 실패한 시험, 깨진 사랑, 잃어버린 기회.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끊임없이 되새긴다. 마치 그것들이 여전히 현재인 것처럼, 마치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하지만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아무리 후회하고 자책해도 과거는 바뀌지 않는다. 아무리 그리워하고 아쉬워해도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기억으로만 남을 뿐이며 그 기억조차도 시간이 지나면서 왜곡되고 변형된다. 불교에서는 이를 유산이라고 표현한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지나간다. 이것이 존재의 본질이다. 우리가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과거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과거에 묶일 때 생기는 고통. 과거에 집착하면 현재가 무너진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다. 첫사랑에 실패한 한 청년이 있었다. 그는 5년이 지나도록 그 상처를 잊지 못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었지만 또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현재의 사랑을 놓쳤고 미래의 행복도 스스로 차단했다. 한 중년 남성은 10년 전 사업 실패를 잊지 못했다. 그 후로 그는 어떤 새로운 도전도 하지 않았다. 난 사업에 재능이 없어라고 스스로를 규정했다. 안정적인 직장 생활만 하며 살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만약 그때 라는 아쉬움이 남아있었다. 어느 어머니는 자녀 교육에서 실수했던 과거를 계속 자책했다.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아이가 더 잘 됐을 텐데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 결과 현재의 자녀와의 관계마저 불편해졌고 자녀는 어머니의 죄책감에 짓눌려 숨이 막힌다고 호소했다. 이런 사례들이 보여주는 것은 명확하다. 과거에 묶여 있으면 현재를 제대로 살 수 없다. 더 나아가 미래의 가능성마저 스스로 닫아버린다. 결국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시간 속에서 고통받으며 정작 유일하게 실제하는 현재를 놓쳐버린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른다. 과거의 실패 경험이 현재의 도전 의지를 꺾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학습된 것이므로 다시 학습할 수 있다. 과거는 현재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새롭게 배울 수 있다. 과거는 교훈일 뿐이다. 그렇다면 과거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답은 단순하다. 과거는 교훈일 뿐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실수는 잘못이 아니라 배움의 다른 이름이다. 우리가 걸음마를 배울 때를 생각해보자.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했다. 만약 첫 번째 넘어짐에서 나는 걷기에 재능이 없어라고 포기했다면 우리는 평생 기어 다녀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넘어짐을 실패가 아닌 과정으로 받아들였고 결국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실패는 낙인이 아니라 성장의 밑거름이다.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1만 번이 넘는 실험을 했다. 누군가 그에게 1만 번이나 실패했는데 힘들지 않았나요?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답했다. 나는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전구가 작동하지 않는 1만 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어린 시절 학습 부진아로 분류되었다. 선생님들은 그가 대학에도 가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과거에 묶이지 않았다. 오히려 남들과 다른 사고방식을 자신만의 강점으로 만들어 세기의 천재가 되었다.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창업한 애플에서 쫓겨났다. 이는 누가 봐도 실패였고 좌절이었다. 하지만 그는 후에 이렇게 회고했다. 애플에서 해고된 것은 내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최고의 일이었습니다. 성공의 무게감이 초심자의 가벼움으로 바뀌었고 모든 것에 대해 덜 확신하게 되면서 오히려 자유로워졌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과거를 부정하거나 잊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신 그것을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현재의 자양분으로 삼았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모든 경험은 성장의 재료가 될 수 있다. 현재가 가장 소중하다. 불교의 한 경전에 이런 구절이 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며 오직 현재를 관찰하라. 이 간단한 가르침 속에 삶의 본질이 담겨 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아무리 생각해도 바꿀 수 없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아무리 계획해도 예측할 수 없다. 우리가 실제로 가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현재에 집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지금 내가 숨쉬고 있음을 자각하는 것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몰입하는 것이다. 한다도 명인이 있었다. 그에게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의 다도가 그토록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스승이 답했다. 나는 차를 따를 때 오직 차를 따를 뿐이다. 차를 마실 때 오직 차를 마실 뿐이다. 이것이 현재에 머무는 삶이다. 차를 마시면서 어제의 실수를 떠올리거나 내일의 걱정을 하지 않는다. 오직 지금 이 찻잔의 온기와 향기에 집중한다. 이렇게 살 때 매 순간이 충만해지고 삶은 생생하게 살아난다. 현재의 힘은 무엇일까? 현재는 유일하게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간이다.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예측할 수 없지만 현재는 우리의 선택과 행동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다음 순간을 결정하고 그 축적이 미래를 만든다. 그래서 현자들은 말한다. 현재를 잘 살면 과거는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미래는 밝은 희망이 된다. 현재에 충실한 사람은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새로운 시작의 용기. 언제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때인가? 라는 질문이 있다. 20년 전이다. 그 다음으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이 속담이 말해주는 진리는 명확하다. 과거
과거에 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할 시간에 지금 시작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실패의 경험이 있든 없든 조건이 완벽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다. 실패한 사랑이 있었다면 그것은 더 성숙한 사랑을 위한 준비였을 수 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고 상대를 대하는 법을 익혔으며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다음 사랑을 더 아름답게 만들 자산이다. 무너진 도전이 있었다면 그것은 더 큰 도전을 위한 연습이었을 수 있다. 실패를 통해 배운 것들, 극복하며 얻은 강인함, 다시 일어서는 법을 아는 지혜. 이 모든 것이 다음 도전을 성공으로 이끌 밑거름이 된다. 잃어버린 시간이 있었다면 그것은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 선물일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 매 순간의 가치를 안다.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사용할 지혜를 얻었다. 새로운 시작은 거창할 필요가 없다. 작은 한 걸음이면 충분하다. 운동을 시작하고 싶다면 오늘 10분 걷기부터. 글쓰기를 시작하고 싶다면 오늘 한 문장부터.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오늘 한 통의 메시지부터. 중요한 것은 과거의 무게를 내려놓는 것이다. 내려놓음은 이즘이 아니다. 부정도 아니다. 그것은 과거를 과거의 자리에 두고 현재를 현재답게 사는 것이다. 과거의 경험을 부정하지 않되 그것에 묶이지도 않는 것이다.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흥미롭게도 성공한 사람들도 과거에 집착한다. 다만 그들이 집착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을 다시 실패로 이끄는 원인이 된다. 한때 업계를 지배했던 거대 기업들이 몰락하는 이유는 대부분 과거의 성공에 안주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왔어라는 사고방식이 변화를 거부하게 만들고 결국 시대에 뒤처지게 만든다. 노키아는 한때 휴대폰 시장의 절대 강자였다. 하지만 스마트폰 시대의 도래를 무시했고 과거의 성공 방식을 고집했다. 결과는 참담했다. 코닥도 마찬가지다. 디지털 카메라를 최초로 개발하고도 필름 사업의 성공에 취해 변화를 거부했다가 결국 파산했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젊은 시절의 성공을 평생의 훈장처럼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그때는 말이야. 로 시작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복한다. 하지만 과거의 영광은 현재의 무능을 가리지 못한다. 진정한 지혜는 성공조차도 교훈으로만 여기는 것이다. 성공했다면 왜 성공했는지를 분석하고 그 원리를 현재에 맞게 적용한다. 하지만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음을 안다. 오히려 겸손하게 현재의 상황을 직시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한다. 공자는 군자는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가지되 틱을 만한 자만심도 갖지 않는다고 했다. 자부심과 자만심의 차이는 무엇일까? 자부심은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이고 자만심은 자신만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자부심은 성장의 동력이 되지만 자만심은 퇴보의 시작이다. 과거의 성공을 발판으로 3대 족쇄로 만들지 않는 것.
이것이 지속적인 성장의 비결이다. 내면의 자유를 얻는 길. 과거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 이 자유는 외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에서 온다. 후회의 굴레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만약이라는 단어를 놓는 것이다.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이라는 생각은 우리를 끝없는 상상의 미로에 가둔다. 하지만 그 만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실제로 일어난 일뿐이다. 원망의 사슬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용서하는 것이다. 타인을 용서하고 더 중요하게는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독을 마시면서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집착의 무게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놓아주는 것이다. 꼭 쥐고 있던 주먹을 펴는 것이다. 놀랍게도 놓아줄 때 오히려 더 많은 것이 들어온다. 빈손만이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현자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원숭이를 잡는 방법을 아는가? 좁은 입구의 항아리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먹이를 넣어둔다. 원숭이가 손을 넣어 먹이를 움켜쥐면 주먹이 되어 손을 뺄 수 없다. 놓으면 자유로워지지만 원숭이는 끝까지 놓지 않는다. 우리도 때로는 이 원숭이와 같다. 과거라는 먹이를 움켜쥐고 놓지 못한다. 그것이 우리를 가두고 있음을 알면서도 놓지 못한다. 하지만 놓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얻는다. 자유로워진 마음은 고요하다. 과거의 소음이 사라지고 미래의 불안이 잦아들면 현재의 평화가 찾아온다. 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만난다. 과거의 상처로 정의되지 않는, 미래의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자신을 발견한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지금. 이제 처음에 등장했던 여성의 이야기로 돌아가보자. 20년 전 창업 실패의 기억에 갇혀있던 그녀는 어느 날 깨달았다. 자신이 20년 동안 존재하지 않는 시간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낡은 사진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만약 그때의 내가 지금의 나를 본다면 뭐라고 할까? 답은 명확했다. 왜 20년을 허비했니? 다시 도전하지 그랬어. 그 순간 그녀는 과거를 놓았다. 실패를 실패로만 두지 않고 교훈으로 승화시켰다. 20년 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안다. 시장을 읽는 법, 사람을 대하는 법, 위기를 관리하는 법. 그 모든 것이 자산이 되었다. 50대에 다시 창업을 시작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과거에 실패가 없었다면 지금의 성공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드디어 현재를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선택의 순간이 있다. 과거의 포로로 남을 것인가, 현재의 주인이 될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결론은 단순하다. 과거는 이미 버려진 것이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현재뿐이다. 이 명확한 사실을 받아들일 때 삶은 새롭게 시작된다. 현재를 붙잡는 순간
과거는 교훈으로 변한다. 현재를 충실히 살아내는 순간 미래는 저절로 빛난다. 과거의 무게를 내려놓고 현재의 가능성을 붙잡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있게 된다. 삶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니 과거에 매달리지 말자. 그것은 당신을 정의하는 낙인이 아니라 당신을 성장시키는 교훈일 뿐이다. 오늘은 남은 인생의 첫날이다.